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수태형 파트너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지수가 그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여타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장 막판에 선물이 강제 청산된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자, 종가는 777.00에 끝이 났지만 고점은 817.25까지 올라가면서 하방 포지션 갖고 있던 어떤 세력들인지는 우리는 이제 나중에 또 살펴봐야겠지만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자, 이 강제 청산을 당한 거, 이건 사고가 난 건지 증권사의 단순 실수인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30분 같은 경우에 어제는 5조 가량을 팔아버리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순간으로 올라간 그 수치가 어제 하락분하고 맞먹습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내일장 선물시장에서 또 어떤 큰 일이 또 벌어질지 우리는 또 조심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로 크게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고 피레침을 만들면서 조정이 나온 그 그림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파산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내일장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잘 살펴보면서 요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다른 증권사가 옵션 실수가 일어났을 때 500억 이상의 주문 실수가 일어났었죠. 요번에는 그 금액이 엄청나게 또 크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내일장 우리 좀 조심해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던 자, 이 상방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는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쭉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 좋은데 위에 있는 고점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이런 헤드앤숄더도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제 보셨죠? 어제 삼성전자가 크게 내려가면서 여타 종목들 같이 조정이 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만들어갈 때는 다시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팔라인을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지금 머리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내려와서 옆으로 기어서 이 80만 원 안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역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큰 돈을 들여서 주식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것보단 단기 차익을 여러분들 좀 많이 챙기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좀 조정을 한번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다가오고 있어요. 과거의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그 후에 실질적으로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밑에 있는 지점까지 내려온 그 상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M자형 차트, 특히나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점까지 다시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다우지수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점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방 차트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이런 쌍바닥 구간을 찍고 나서 W자 반등 구간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단기 저항선 형성이 되었던 그 라인들은 W자 구간에 팔라인이 걸쳐져 있다면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추세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설정해서 봤을 때 W자 반등 구간이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그런 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한 후에 그 라인들을 지선 삼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간 그 그림도 우리는 실제로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나 선물을 하실 때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한번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슈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또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추세선을 왜 긋고 대응을 하죠? 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런 W자 쌍바닥 라인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도 물론 우리는 매수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갭 하락으로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개파락으로 내려왔을 땐 다시 찍었을 때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물을 타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올라왔을 때 제가 풋옵션을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25 25,000원까지 야간장에 매수가 잡히고 나서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을 이탈하고 저항선을 삼았을 때는 우리가 풋옵션을 좀 잡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론 매매하실 때 다음날 조정이 나올 거라 한번 예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풋옵션 적은 금액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날 이렇게 3,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25,000원에 잡았던 이 풋옵션이 고점 기준 7.86 여기 7.86이라 써있죠. 이건 78만 6천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78만 6천원까지 올라가면서 3,000%까지 반등이 나오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다가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또 풋옵션으로 대응하라는 게 그것이 또 맞다라는 점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M자형 헤드앤숄더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 M자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릴 때는 특징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리기 전에 밑에서 W자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이마 자리도 만들고 나서 W자 반등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지선까지 찍으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지선이 되느냐. 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코스피 지선 최저점 라인들 찍었을 때도 밑에 있는 지선에서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아야 하며 315콜 옵션을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작년 코스피 200 선물 최저점 구간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여기가 최저점 구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위치에 올라온 상황이다 라는 점도 여러분들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M자형 차트를 그릴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할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쌍봉을 찍고 여러분들 그 쌍봉이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쌍봉 찍고 조정이 나올 때는 밑에 있는 추세 지선 라인들은 지선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저항선 역할은 해도 지선 역할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갈 때 우린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우지수도 이마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거를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올라온 다우지수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위에 있는 저항선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그 저항선 오늘 올라가게 된다면 49,590포인트가 위에 있는 저항선입니다.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지 돌파를 하고 슈팅이 나오는지 우리가 오늘 꼭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 우리 장도 같이 올라가니까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은 23,975포인트 저 라인들을 오늘 만약에 찍는다면 맞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지 돌파가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만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슬라도 밑에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지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16.8불 매수를 드렸죠. 거기가 여기에요. 왜냐하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5% 반등이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그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비상금으로 또 많이 하시죠. 이건 또 배우자에게 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세금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여를 하시고 나면 양도세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런 거 한번 절세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 같으면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냥 양도세 내고 말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도 알려드렸죠.
나중에 올라갈 때 엔비디아는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제대로 반등이 나오게 되려면 이 파란색 저항선 195불 라인을 돌파를 해야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에 195불을 돌파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원래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한번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찍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온 그 그림입니다. 근데 고점 라인 4,360원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이 라인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과거엔 저항선이었는데 이 삼각수렴 구간 돌파를 하면 다시 지선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테슬라도 316.8불에 매수를 드렸는데 이 종목이 매수점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이 밴드 공방에 올려드렸으니까 밴드 공방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켜서 밑에 있는 이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일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우지수 최고점을 맞추고 코스피 지수 최저점을 맞히는데, 자, 선이 많은데 뭐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죠? 그렇죠. 이평선이 없죠. 이평선도 없고 어떠한 보조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점과 저점, 이런 지선 라인들 매수점을 어떻게 잡는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쫙 피시면 500개에서 한 1000개로 보시면 밑에 있는 저점 라인들마다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는 추세선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추세선을 설정하고 나서 더블 클릭하시면 우측으로 연장, 좌측으로 연장, 색상도 두께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 살펴봤더니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여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 다시 찍으러 올 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봐야 하는 매수점이에요. 그럼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올 때 이 삼각수렴 구간 단기 고점과 고점 라인을 연결해서 이런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또 지선 삼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나중에 눌림목 자리 찍고 나서 올라간 라인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 다시 한번 매수점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요. 밑에서 매수 잡은 걸 올라갔을 때 한번 청산을 했다가 다시 조정 시에 매수를 잡으셔도 그런 라인입니다. 그러면 단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갈 때 목표점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라인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지선을 찍고 나서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다시 찍었을 때 이런 라인들은 저항선이 아니라 이제 지선으로 바뀌어요. 밑에 첫 번째 매수 찬스가 나왔던 그 그림이고요. 다시 돌파해서 그 라인들을 찍을 경우엔 두 번째 매수 찬스로 보시면서 위에 있는 목표점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너무 어렵지 않죠? 이런 종목, 이런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테크행의 모습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올라갈 때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 65,000원서부터 매도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130.9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조정 시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에서 한번 매수를 보게 된다면 다시 반등 시에는 위에 있는 큰 저항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만날 때 일부 물량을 청산하면서 대응을 하셔도 되겠죠. 이 정도로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안 찍고 내려왔어요. 과거를 보면 이런 라인들을 찍으면서 지속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찍지 않고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에 우리는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W자 반등으로 올라와서 M자 우측 상단을 그리러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이거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밑에 있는 QR코드 하나 보이실 거예요. 카메라 실행시키셔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이렇게 목표가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 한번 자리가 오게 된다면 매수 잡아보셔서 계좌 플러스로 돌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수익을 드렸는지 저희 밴드 공부방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기법을 바탕으로 2차 전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 삼각 돌파 매매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찍었을 때는 우리는 매수를 봐야 한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삼각 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고 나서 돌파가 나올 때 또 수익을 창출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신대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이 45만원 저항선을 쉽게 못 넘을 거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이 45만원 저항선은 한 번에 돌파 못할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밑에 파란색 지지선을 찍고 나서 양봉으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자 차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매수를 한번 보신다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W자 반등 차트로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점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PN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태형의 주식사상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올 때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33,9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크게 또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PNT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있는 지선 잘 찍고 이제 반등 준비가 마쳤으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요걸 돌파를 했을 경우에 위로 슈팅이 나온다고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69.62%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위에는 저항선은 찍지 않았지만 다른 여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 기타 여러 종목들이 지금 1차 저항선 라인들 찍고 나서 단기 조정 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는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매수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는 이 저항선 라인들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온다고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위로 슈팅이 세게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신대가 방송을 많이 보시면서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대가 방송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삼성 SDI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 갈 때 목표치도 따로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렸죠. 이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서 이렇게 91.02% 수익을 확정시켜 드린 상황에서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 밑에서 W자 반등으로 올라갈 때 밑에 있는 지선 찌는 것도 다 알려드렸고요.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이 지나가는데 요 라인만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그렇죠. 이건 방송 돌려보셔도 나옵니다. 자,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지선 삼고 이날만 22% 넘게 올라간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상황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돌파가 나오는 그런 그림도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삼성 SDI 조정 시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런 자리가 또 오게 된다면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송 고정을 하셔야 돼요. 2차 전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 목표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표치를 엔캠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캠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찍을 때도 제가 밴드 공방에도 다 말씀을 드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엔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면서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에서는 제가 보스원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큰 폭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엔캠 매수 잡으셔도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81,000원 라인 여기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오니까 밑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81,000원 라인에서는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물량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10만 5천 원까지 올라간 그 엔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대가 방송을 많이 보신다면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예상도도 그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살짝 조정이 나온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제가 W자 역헤드앤 숄더 이 저항선만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라인들 슈팅 후에 그 라인들을 지선 삼고 위로 또 세게 올라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목표 저항선이 1차 목표치가 91,000원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이니까 에코프로 머티 갖고 계신 분들 요즘 참고하시면서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 2번의 매수를 드렸어요. 25만 원의 매수를 드리고 그리고 27만 원에 또 매수를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는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슈팅이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슈팅이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슈팅 후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저항선이 이제 지선으로 바뀌었는데 그 라인을 안 찍고 올라갔어요. 자,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머리 구간을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단기 헤드앤숄더로 내려올 때 우리는 나중에 매수점을 또 삼는 구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매수점 오게 된다면 또 그것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위에는 저항선은 상당히 높아요.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 매수 잡은 거 손절이나 수익으로 빨리 털어내고 나서 다시 올라갈 예정이니까 요즘 참고하시고요.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최초 매수를 드릴 때도 위에 있는 저항선이 최종 목표치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6만 원 찍었을 때 전량 매도를 한번 들어갔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포스코 퓨처엔 이 W자 역헤드앤 숄더로 이 빨간색 저항선만 돌파하면 슈팅으로 세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었을 때 한번 걸릴 거라고도 제가 아래에서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 그 저항선을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 직전 고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항선이 하나 설정해서 그 찍은 그런 그림인데 이건 밴드 공방 나중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어떤 저항선인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올 거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단기 지금 W자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이거 한 번에 못 뚫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찍고 나서 골을 달았다가 그 다음 날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건 W자 반등 그래프라고도 신대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과 똑같이 지금 현재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요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나중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도 조정이 나오게 돼도 어디에서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도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시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도 다시 제시를 해드리고 113.03%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는데 현재 그림을 보면 지금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죠. 요 삼각수렴 구간을 위로 또 돌파가 나오게 된다. 또 슈팅이 한 번 더 세게 나오는 그림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거 참고하시고요.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파란색 추세선 찍을 때마다 매수를 잡아도 된다라고 신대가 방송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수익 많이 보고 계십니까?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85,000원에도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113.03%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에코프로도 제가 여러분들 43,000원 매수를 드릴 때 한 번만 매수를 드린 게 아니죠. 올라갈 때마다 눌림목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수익을 또 창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역회된 숄더는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도 예시까지 그려드리면서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위를 올라가는 똑같은 역회된 숄더 올라가는 그 그림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죠. 원래 에코프로는 제가 매수를 잡을 때부터 목표가를 14만 6천 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14만 6천 원 가면 전량 매도를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 14만 6천 원을 도착을 하면서 239.53%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다시 눌림목 자리로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또 매수를 봐야겠죠. 그 매수 지선도 잘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갖고 계시다가 여러분들 수익 나셨던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홀딩한 보람이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또 매수 관점으로 또 따로 드렸는데 어떻게 수익 많이 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최초 여러분들에게 91,000원 매수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 그 후에 10만 6천원 매수를 드리고 11만 2천원 매수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라인들에선 매수를 잡으시면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 매수를 드리고 두 번째 매수 자리와 그리고 세 번째 매수 자리, 그런 이런 라인들, 네 번째 매수 자리와 다섯 번째 매수 자리들, 여러분들 공통점 있죠. 다 저점이라는 얘기고요. 그 저점 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 마지막에도 이런 그림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W자 역회된 숄더로 반등이 나올 거니까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요즘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신대가 방송에서 역회된 숄더를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신법도 잡아드리면서 홀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프로 BM은 제가 작년 10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3만 9천 원이 제 목표치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부터 23만 9천 원에 전량 매도를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3만 9천 원 라인을 찍으면서 162.64%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고요. 지금 단기 조정이 나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로 오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런 매수 저항 같은 경우에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신대가 방송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밑에서 3번의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신법도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187%까지 또 반등이 날 줄도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신대가 방송에서도 이날 제가 그 보스원 방송에서 이날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매수가 그 다음날 잡히자마자 쭉 100% 이상 또 반등이 났던 그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죠. 현재 구간은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이거 찍을 때 계속 신대가 방송에서 LNF 위에 있는 저항선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또 찍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못 잡으셨던 분들, 계속 지켜만 보셨던 분들은 매수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라인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도 여러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LNF의 최고 저항선 라인은 월봉 저항선입니다. 10월 달에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제가 포스코 오프션도 그 밴드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라인들 저항선을 찍었다고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15만 4천원, 5천원 정도 되는 라인이 저항선인데, 그 라인들 돌파가 나오면 2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혹시나 LNF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2차전지를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계속 신법을 잡아드렸던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신법을 잡아드려서 크게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신법을 잡아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지수는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차전지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저는 또 매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LG화학이나 이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 찍고 나서 이제 1차 저항선을 찍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점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제 공개방송이나 생방송 자주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밴드 공부방에 꼭 참여를 하셔야지 어떤 라인이 지지선인지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게시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5,600원에 저항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치를 드렸고, 5,600원을 딱 찍고 나서 전량 청산을 했죠.
67.66%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고요. 다시 지선 오면 매수를 잡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안 찍고 중간에 지선에 걸려서 위로 쭉 다시 안드로메다로 여행을 가고 있는 우리 기술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선 오면 또 한번 매수점 말씀을 드릴게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주태형의 주식사삼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똑같이 반등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0.32%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가는 원익 IPS의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눌림목 자리 또 제가 한번 여러분들 매수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 목표치를 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56.42%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죠. 자, 이거 공개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연두색 저항선이 지나가죠. 지금 그 라인들을 딱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공개방송 월화수금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에서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W자 반등 똑같이 W자 반등이 났죠. 36.67%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린 그 그림이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점을 드리면서 예상도는 저를 매번 그려드려요. 이 예상도하고 똑같이 올라가면서 52.32%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W자 역회된 숄더나 W자 반등이 예상이 되는 쌍바닥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를 잡아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W자 역회된 숄더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 찍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매수를 드렸던 그 자리예요. 미리 매수를 드리면서 예상도를 그려드렸는데 딱 찍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42.86%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린 그 그림이에요. 얼마 전에 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81,8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12만원 목표가 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만원 도착을 하면서 40.70%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살짝 조정이 나오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어떤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어떤 저항선에서 맞고 조정이 나올지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콤비코 같은 경우에도 신대가 방송에서 이런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콤비코는 똑같이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가면서 66.46%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목표치가 13만 3천원을 매수를 목표가를 드렸는데 13만 2,500원 5틱을 찍지 않고 조정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다시 M자형 우측 상단을 그릴 때 한번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참고하시면서 일부 익절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건 또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 종목 그런 의미에서 참 잘 보셔야 되는 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지선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그림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명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밑에 QR코드 나옵니다.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떠요. 손으로 클릭만 하시면 제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확인하시면서 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매수 잡으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할 때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추세의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추세의 저항선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전술로 우리는 주식을 매매를 하죠. 근데 이 파생인들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잡고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매도를,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매도죠. 청산을 하면서 하방 포지션, 풋옵션과 선물 매수 포지션을,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선 라인은 우리 파생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큰 자리이기도 해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 매수를 보시면서 당연하겠지만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는 한없이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다른 관심 종목을 우리가 또 찾아보면서 매수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파생인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헤드앤숄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가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조정이 나올 것도 한번 예상을 해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손을 놓고 대응을 하거나 물타기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수익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하고 그 종목을 이제 다시 안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풋옵션으로 대응을 한다면 다른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수가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장도 생각을 해야겠죠. 제가 352.5 풋옵션을 제가 매주 수요일 마켓디너에서 선물옵션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 풋옵션을 매수를 드렸습니다. 야간장에 잡아서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30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이게 일봉이 아니라 10분봉 생기자마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고 있죠. 선물 매수 자리도 이게 주식하고 똑같아요. 매수 자리는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 선물 매수 포지션과 콜옵션 매수 상품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오면 선물 매수 포지션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한 틱에 12,500원이에요. 그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크게 올라간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자리 지수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우린 콜옵션 지수가 반등할수록 수익 나는 상품을 잡아야겠죠. 그 콜옵션을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427.5 콜옵션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당일날 매수가 잡히고 나서 525%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당일날 확정시켜 드린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재밌죠? 지수가 오를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고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나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하방 포지션을 다 할 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개인들도 공매도 허용해 달라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매도 할 필요 없이 이런 풋옵션이나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외인들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을 잡을 경우에 무조건 하방 풋옵션을 의무적으로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이런 풋옵션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427.5 풋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서 이렇게 당일날 940%의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어요.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런 수익이 하루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하고 메이저, 외인하고 기관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에 좀 물렸다라도 이 파생 풋옵션에서 그 더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외인하고 기관 메이저예요. 그래서 메이저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을 우리 하지 맙시다. 이런 풋옵션 라인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드리는 그런 차트도 있어요. 주식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이런 이마 라인을 만들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경우에 이 M자 라인을 그릴 때는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M자형 차트의 특징은 이런 이마 자리를 만들고 나서 W자 반등으로 올라온다라고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풋옵션을 야간장에 매수를 드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장이 시작을 하자마자 10분봉 2100%가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금액으로 풋옵션이나 이런 콜옵션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100만원 이하 금액만 한번 대응할 수 있으니까 요즘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 지선 라인을 코스피 지수 최저점 찍었을 때 제가 315 콜옵션을 여러분들 야간장에 매수를 드렸어요. 얼마에 매수를 드렸죠? 0.25가 뭐냐면 25,000원서부터 0.20 2만원까지 요 5틱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잡으셨던 분들이 아침에 3,800%로 시작을 했어요. 10분봉 고점 기준으로 4,300%까지 올라간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게 옵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옵션에서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못 하셨겠죠. 근데 이런 게 자주자주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콜옵션에서 몇 배가 나온지 몰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 풋옵션에서 몇 배가 나온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장이 이제 왔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일 마켓 이너 방송 10시 마켓 이너 방송도 여러분들 시청 고정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는 그 이유는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과 저항선 라인들을 그대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찍게 된다면 우리는 선물 매도 포지션 자리로 잡아야겠죠. 왜? 다시 조정이 나면서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장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그 그림인데 똑같이 이렇게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조정이 나온 당일 선물 차트를 여러분들 또 보고 계십니다. 이날 당일날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었을 때는 콜옵션을 한번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콜옵션 수치도 제가 마켓이너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0.30까지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날 1233%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당일날 매수가 잡히고 당일날 1200%, 그러니까 12배가 지금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셨을 때 우리 적은 금액으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조정이 한번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우린 또 풋옵션을 잡아야겠죠. 이런 풋옵션을 잡았을 때 이렇게 또 700% 수익이 나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 주 수요일 날 마켓이너 10시 생방송에서도 여러분들 풋옵션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풋옵션 같은 경우에 다음 날 400%가 넘게 올라갔었죠. 400% 수익 라인 3.0에서는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반 매도 그게 또 나머지 물량이 또 850%가 또 올라간 모습도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일 마켓이너에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추세선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져나온 이 종목을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고 W자 반등이 나올 걸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며 물론 밑에 있는 지선을 드렸는데 안 찍고 올라간 그런 점이 또 발견이 되죠. 자, 여기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 올라온 후에 밑에 있는 지선까지 눌림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이 W자 반등이 예상이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 오셔서 이 종목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밑에 QR코드가 하나 나갑니다.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딱 떠요. 그러면 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있는 밴드 공부방에 한 8천여 분 이상 계시는데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서 우리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또 매수 잡으면서 또 수익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종목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관련주들 한 13 종목을 드리고 나서 보통 한 70%, 80% 그리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40%, 에코프로 BM은 126% 이렇게 막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다 공통적인 게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그런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목표치도 알려드리면서 예상도도 같이 한번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든 공략주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이건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계속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여러분들 대응점 오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는 찍고 이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그 대응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하메네이에게 전쟁을 또 불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항공모함 2개 전단이 호르무즈 해역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디의 F-35A 전투기를 또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일까지 또 정상회담을 또 핵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핵 협상일까 아니면 석유일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베네수엘라도 마약을 명분으로 이제 다시 쳐들어갔었지만 결국에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쉐브론이라는 회사가
그 정유시설을 이제 다 맞고 나서 산유를 하기로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살펴봤을 때 진정 트럼프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출렁할 것이며 어떤 관련주들이 또 반등이 나올지 그거를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한국가스공사를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매수점이 어딜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제가 화살표를 하나 설정을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요 라인들은 과거에 세력들이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추세 지지선이에요.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을 한번 그걸 찍을 시점이고요. 그 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살펴보게 된다면 어떤 저항선이 있는지 우리는 또 알아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차트죠. 자, 첫 번째 이 파란색 저항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라인들은 단기 저항선이고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해야 되는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윗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다른 하나는 이 연두색 저항선입니다. 이 라인들도 과거 고점 라인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 저항선이에요. 그런데 그 저항선을 찍었을 때 세력들은 조정이 나오게 했어요. M자형 차트로. 그렇죠. 자, 이 라인들을 또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요 라인들은 일단은 1차 돌파를 했다. 연두색 이 라인들은 1차를 돌파를 하고 그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내려왔는데 또 뭐 삼고 있어요? 저항선 삼고 있죠. 이 그림이 뭐냐면 물량 체크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를 잡은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한 거고 얼마만큼 매도가 나오는지 추격 매수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기 있는 세력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으러 내려갈 경우에 손절 물량이 나오겠죠. 그 손절 물량을 잡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위에 있는 그 과거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된다면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라인에서는 평균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게 돼요. 뚫고 올라가면 더 매도를 많이 해요. 그럼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다시 이렇게 돌파를 했을 경우에 과거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던 저항선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6만원 저항선을 목표점으로 보시면서 트럼프가 이란을 한번 전쟁을 시작을 하거나 그런 액션을 보이게 된다면 이런 에너지 관련주, 특히나 유가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또 큰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잡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수점을 알아보죠. 매수가 37,800원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이고요. 그럼 목표가 위에 있는 저항선 6만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이 라인들을 알려드렸으니까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손절가 34,300원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가 과거에도 이런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큰 폭의 반등이 나왔던 그림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와 이란에 이런 이슈가 있는 중동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유가 관련주는 좀 잡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리가 왔을 때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때 신법을 어떻게 잡느냐? 이 저항선만 뚫고 올라가면 신법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셔야 제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 절반만 청산하고 나머지는 가져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디에서? 여기 밴드 공부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카메라를 딱 드셔야 돼요. 카메라 실행 시키시고 여기 밑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면 밴드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수익을 만끽하면서 신법을 잡아가면서 같이 한번 수익 한번 내보시죠. 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를 다 올려놓고 반등으로 올라올 때
이런 단기 저항선 라인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죠. 자, 이런 저항선들도 과거에 이렇게 연결이 된 추세 저항선인데 이거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지 않느냐. 요거 슈팅 나왔으니까 다시 요거 찍고 나서 올라갈 때 여기 1차 저항선 요 4,000원 저항선을 넘어가면 또 한 번 슈팅하면 윗저항선까지 갈 수 있다. 요런 라인에서는 절반만 매도를 하자. 이런 글을 제가 여기다 남긴다는 거예요. 여기.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갖다 대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도움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 11시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이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과거에 어떤 차트를 그림을 그렸는지 아니면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화요일 신대가 방송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